이 눈보라를 뚫고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끝이요. 1982년 2월 강원도 화천. 새벽 4시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눈을 뜹니다. 창밖엔 폭설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불 속으로 다시 파고들 날씨입니다. 하지만 53세 박동수에게 오늘은 물러설 수 없는 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갈등과 회복의 여정.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동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엽니다. 마루에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영하 15도. 손가락이 시려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냉수로 세수를 합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작은 방에선 아내 김순자가 기침을 합니다. 51세인 그녀는 석 달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폐렴이 심해져 약만으론 버티기 힘든 상태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동수는 아내의 방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순자가 잠든 모습이 보입니다. 여인 얼굴이 안쓰럽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 장이 잘 되면. 동수는 중얼거리며 문을 닫습니다. 옆방에선 막내 아들 준호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습니다. 19세. 올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교. 온 동네가 축하해줬지만 정작 집안은 등록금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잠꼬대를 합니다. 동수는 아들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줍니다. 거칠어진 손이 떨립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평생 흙만 만지며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수는 헛간으로 향합니다. 눈을 헤치며 걷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황소보기가 고개를 듭니다. 15년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보기는 동수를 보자 코를 벌름거립니다. 마치 오늘도 가야 하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보가 미안하다. 조금만 힘내자. 동수는 보기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에 전해집니다. 그는 달구지를 끌어냅니다. 나무 바퀴가 눈 위에서 삐걱거립니다. 밭에서 캐온 배추와 물을 정성스럽게 씻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가 가족의 미래입니다. 배추 30포기, 무 50개. 작년 가을부터 정성껏 키운 것들입니다. 서리를 맞으며 단맛이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수는 계산을 해봅니다. 배추 한 포기에 500원, 무 한 개에 300원이면 총 3만 원 정도. 순자의 약값 1만 원, 준호 등록금 일부 2만 원. 됐어. 이번 장만 잘 되면. 동수는 달구지에 지프로 덮개를 씌웁니다. 눈이 채소를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보기를 달구지에 묶습니다. 보기가 한번 울음소리를 냅니다. 음매마치 각오를 다지는 소리 같습니다. 새벽 5시. 동수는 달구지에 올라탑니다. 손에 고삐를 쥡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이 로프에 닿습니다. 그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이라. 보기가 발걸음을 뗍니다. 달구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눈 덮인 마을길을 지나갑니다. 아직 불이 켜진 집이 없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입니다. 오직 동수와 보기만이 깨어 있습니다. 화천에서 춘천 장터까지는 15리. 평소엔 2시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30cm는 쌓였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붑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립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모자를 눌렀습니다. 목도리를 코까지 올립니다. 그래도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파고듭니다. 귀가 얼얼합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달구지 바퀴가 눈 위를 굴러갑니다. 삐그덕 삐그덕. 단조로운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보기의 숨소리가 거칩니다. 김이 계속 피어오릅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한쪽은 산비탈, 한쪽은 낭떠러지. 평소에도 조심해야 하는 길인데 눈까지 쌓였습니다. 동수는 긴장합니다. 고삐를 더 단단히 줍니다. 천천히 보가. 천천히.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동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걸어야 했던 순간. 두렵지만 멈출 수 없었던 순간.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동수의 인생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그가 태어난 1929년 일제강점기의 끝자락. 아버지는 남의 땅을 부치는 소장농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살. 동수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10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곧 전쟁이 터졌습니다. 20살의 동수는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20대 중반, 동수는 김순자를 만났습니다. 이웃 마을의 딸. 수줍음 많고 마음씨 고운 여자였습니다. 순자의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소장농 아들에게 내 딸을 줄 수 없소. 하지만 순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제가 보증합니다. 1956년 봄,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화촉도 없는 초라한 혼례였습니다. 하객은 10명 남짓. 하지만 동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킬 것 같소? 그래도 괜찮겠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이겨내면 돼요. 신혼살림은 산 아래 오두막에서 시작됐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수는 남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수확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겨울을 넘겼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수. 동수는 밤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이 아이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수확이 줄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밭이 쓸려갔습니다. 그래도 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업고 밭에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째 딸 미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막내 준호까지.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금세 바닥났습니다. 옷을 사줄 여유가 없어 큰아이 것을 물려줬습니다. 1970년대 들어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정부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드디어 자신의 밭이 생긴 것입니다. 동수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소장농은 아니구나. 그날 밤 순자와 둘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밭에 배추와 물을 심었습니다. 정성껏 가꿨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탐스러운 배추와 무가 자랐습니다.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돈을 받아 쥐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준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민희는 이웃 마을로 시집갔습니다. 막내 준호만 집에 남았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대학 갈 만합니다. 동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981년 겨울,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장님이 축하해줬습니다. 박동수 씨 집안에서 대학생이 나오다니. 동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 학기에 20만 원, 1년이면 40만 원. 동수의 1년 농사 수입이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등록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밭을 팔까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소. 밭을 팔면 우린 뭘 먹고 살겠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안 가도 돼요. 일하면서 돈 모을게요. 동수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너는 꼭 가야 한다. 그때부터 동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틈틈이 품팔이도 했습니다. 남의 집 지붕 고치는 일, 나무 베는 일, 뭐든 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에 내다 팔 김치를 담갔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1981년 11월 갑작스러운 고열. 의사는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누가 합니까? 순자는 억지로 일어나 일했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동수가 말렸습니다.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쉬시오. 순자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2월이 되자 순자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렴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30만 원. 동수는 막막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학 안 갈게요.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하세요. 동수는 화를 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내가 알아서 한다. 걱정 마라. 동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빌릴까? 하지만 갚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밭을 팔까?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봄까지만 기다려요. 봄에 농사 잘 되면 그때 수술해요. 동수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982년 1월,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약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동수는 매일 아내를 돌봤습니다. 죽을 쓰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밤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아프고 아버지는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자신 때문입니다. 미안했습니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입학일이 다가왔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동수는 결심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배추와 물을 모두 장에 내다 팔기로.
겨울 내내 아껴둔 것들입니다. 원래는 봄까지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장에 다녀올게요. 배추와 물을 팔면 준호 등록금 절반은 마련됩니다. 당신 약값도 조금 보탤 수 있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날씨가 안 좋던데. 동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발이 날렸습니다. 날씨 예보로는 내일 폭설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면 입학식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밤늦게 준호가 아버지 방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제가 같이 갈게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집에서 어머니 돌봐야지. 하지만 걱정 마라. 복이랑 나 우리 둘이면 충분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니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날 밤 동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눈발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굵어지는 눈송이, 바람 소리도 커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새벽 3시 동수는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손바지, 누빈 저고리, 털모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시오. 금방 다녀올게요. 순자는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윈 손이 차가웠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안 되면 돌아와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당신도 몸 잘 추스르고 계시오. 동수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걸음마다 푹푹 빠졌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보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가, 오늘 힘든 길 가야 한다. 각오해라. 달구지에 배추와 물을 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이것들이 가족의 미래입니다. 준호의 꿈입니다. 순자의 생명입니다. 절대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수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전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들을 위해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미라. 보기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달구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길 끝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달구지가 마을 입구를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화천에서 춘천까지 가는 산길. 평소에도 험한 길인데 오늘은 눈까지 쌓였습니다. 동수는 고삐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벌써 시렵습니다. 보가,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보기가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집니다. 달구지 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 2배는 힘이 듭니다. 보기의 숨소리가 거칩니다. 입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둡습니다. 동수는 등잔불을 달구지에 매달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앞길을 비춥니다.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2미터 앞이 고작입니다.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경사가 완만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동수는 보기를 격려합니다. 잘한다, 보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보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경사가 가팔라집니다. 오르막길입니다. 보기의 걸음이 느려집니다. 숨소리가 더 거칩니다. 발이 미끄러집니다. 달구지가 뒤로 밀립니다.
이라, 힘내, 보가. 동수는 달구지에서 내렸습니다. 뒤에서 밀기 시작합니다. 발이 눈에 빠집니다. 온몸에 힘을 줍니다.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영하 15도인데도 땀이 납니다.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동수는 이를 악물고 밉니다. 보기도 힘을 냅니다. 달구지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10분쯤 그렇게 밀었을까? 드디어 오르막이 끝났습니다. 평지가 나왔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찹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땀이 등을 적십니다. 잠깐 쉬자. 보가. 보기도 멈춰섭니다. 고개를 돌려 동수를 봅니다. 눈빛이 걱정스럽습니다. 동수는 일어나 보기에게 다가갑니다. 등을 쓰다듬습니다. 고맙다. 우리 보기. 5분쯤 쉬었습니다. 더 쉬고 싶지만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장터는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7시 반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지금은 5시 40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자, 보가. 다시 달구지가 움직입니다. 평지를 지나갑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눈이 가지마다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이 떨어집니다. 동수의 어깨에 모자에 쌓입니다. 갑자기 보기가 멈춥니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무언가 느낀 것입니다. 동수도 긴장합니다. 왜 그래, 보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 숲에서 소리가 납니다. 바스락. 뭔가 움직입니다. 동수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멧돼지일까? 이 시간에 산짐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쉿. 동수는 숨을 죽입니다. 보기도 가만히 있습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동수는 달구지에서 몽둥이를 꺼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입니다. 숲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동수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토끼였습니다. 하얀 토끼. 눈 때문에 놀라 뛰어나온 것입니다. 토끼는 길을 가로질러 반대편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토끼였구나. 보기도 긴장을 풉니다. 동수는 몽둥이를 내려놓습니다. 괜히 놀랐네. 가자. 다시 길을 갑니다. 시간은 6시. 1시간 반을 더 가야 합니다. 동수는 계산합니다. 평소 속도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 때문에 느립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보가, 조금만 빨리 가자. 보기가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눈이 너무 깊습니다. 체력이 소모됩니다. 다시 느려집니다. 동수는 조급해집니다. 20분쯤 더 갔을까? 앞에 큰 고개가 나타났습니다. 까치고개. 이 지역에서 가장 험한 곳입니다. 경사가 급하고 길이 좁습니다. 한쪽은 절벽입니다. 평소에도 조심해야 하는데 눈까지 쌓였습니다. 동수는 불안했습니다. 까치고개를 어떻게 넘지? 하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야 춘천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2배로 멉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보가, 이 고개만 넘으면 된다. 조심하자.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완만합니다. 하지만 점점 가팔라집니다. 보기가 힘들어합니다. 발이 미끄러집니다. 달구지도 흔들립니다. 동수는 다시 내렸습니다. 뒤에서 밉니다. 온 힘을 다합니다. 발이 눈에 빠집니다. 무릎까지 빠집니다. 허벅지 근육이 당깁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으악!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밉니다. 땀이 눈에 들어갑니다. 따갑습니다. 하지만 손을 뗄 수 없습니다. 달구지를 놓으면 뒤로 밀립니다. 보기도 안간힘을 씁니다. 네 발로 버팁니다. 근육이 떨립니다. 음매, 울음소리가 애처롭습니다. 동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보가. 조금만 더. 5m, 4m, 3m. 정상이 가까워집니다. 동수는 마지막 힘을 냅니다.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합니다.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동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 위에 드러누웠습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보기도 멈춰섭니다. 고개를 숙이고 숨을 몰아쉽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동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떨어집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을 지났습니다. 우린 해냈어, 보가. 10분쯤 쉬었습니다. 몸을 추스릅니다. 이제 내리막입니다. 올라올 때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동수는 일어났습니다. 달구지를 확인합니다. 배추와 무는 멀쩡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 달구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경사가 급합니다. 동수는 조심합니다. 천천히, 보가. 천천히.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얼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눈이 빙판이 됐습니다. 달구지 바퀴가 미끄러집니다. 달구지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보기도 당황합니다. 발을 버티지만 소용없습니다. 빙판 위에서 미끄러집니다. 보가, 멈춰. 동수는 고삐를 당깁니다. 온 힘을 다해 당깁니다. 손이 쓰립니다. 로프가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습니다. 달구지는 계속 미끄러집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옆은 절벽입니다. 이대로 가면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안 돼. 동수는 달구지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바퀴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온 체중으로 막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파고듭니다. 무릎, 허벅지까지 박힙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온 힘으로 버팁니다. 보기도 네 발을 땅에 박습니다.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달구지가 서서히 느려집니다. 5m, 4m, 3m. 속도가 줄어듭니다. 2m, 1m. 마침내 멈췄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보기가 다가옵니다. 코로 동수를 찌릅니다. 음매, 걱정하는 소리입니다. 동수는 보기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진정이 됐습니다. 동수는 일어났습니다. 몸을 확인합니다. 다친 곳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손바닥을 봅니다. 로프에 쓸려 붉게 부었습니다. 살같이 벗겨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수는 손에 눈을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눈이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달구지를 확인합니다. 바퀴가 약간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굴러갑니다. 배추와 무도 무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6시 50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보가, 다시 가자. 조심하면서 내리막을 계속 내려갑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걸음씩 확인하면서 보기도 조심합니다. 발을 천천히 내딛습니다. 20분쯤 지나자 평지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넘었습니다. 동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됐어. 가장 험한 구간은 지났어. 앞에 마을이 보입니다. 중간 마을입니다. 여기서 춘천까지는 30분 거리입니다. 평지라 쉽습니다. 동수는 희망을 봅니다. 보가, 조금만 더 힘내자.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입니다. 음매. 아픈 소리를 냅니다. 동수는 놀라 내렸습니다. 보가, 왜 그래? 보기의 다리를 확인합니다. 왼쪽 앞다리. 관절 부분이 부었습니다. 아까 빙판에서 버틸 때 다친 것입니다. 동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보가. 보기는 계속 다리를 절뚝입니다. 걷기 힘들어합니다. 동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여기서 돌아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동수는 결심했습니다. 보가, 미안하다. 조금만 더 버텨줘. 마을까지만 가자. 거기서 쉬자. 보기를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씩. 보기는 아픔을 참으며 걷습니다. 동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동반자. 이렇게 고생시키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동수는 보기를 격려합니다. 잘한다, 보가. 너는 최고야. 드디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7시 20분. 장터까지는 아직 멉니다. 하지만 보기가 더 이상 걷기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수는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동수는 마을 입구에 달구지를 세웠습니다. 보기는 다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아픈 모습이 역력합니다. 동수는 보기의 다리를 다시 살폈습니다. 부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만지자 보기가 움찔합니다. 이를 어쩌나. 마을은 조용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몇 집에서 피어오릅니다. 아침 준비를 하는 집들입니다. 동수는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얼굴입니다. 무슨 일이시오?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가 다쳤는데 혹시 약이라도 있으시면.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소를 안 키우오. 옆집 가보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동수는 옆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이번엔 노인의 목소리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입니다. 아, 손님이시구만. 무슨 일이시오? 동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것 참 안 됐구만. 잠깐 기다려 보시오. 안으로 들어갔다가 천조각과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물에 달여서 다친 곳에 발라주시오. 그리고 하루는 쉬게 해야 하오. 동수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인정 아니겠소. 조심해서 가시구려. 동수는 약초를 받아 보기에게 발랐습니다. 보기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루를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터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은 7시 30분.
장터는 이미 시작됐을 것입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찼을 것입니다. 동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보기 없이 가는 방법. 달구지를 여기 두고 배추와 무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지고 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동수는 배추와 무를 내렸습니다. 개수를 세어봅니다. 배추 30포기, 무 50개. 무게로는 70kg쯤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2번 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춘천까지는 30분. 왕복하면 1시간. 2번 하면 2시간입니다. 그때면 장터가 끝날 시간입니다. 동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할까? 준호의 등록금은, 순자의 약값은 어떻게 마련할까? 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준호야, 너 왜 여기 있어?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뒤따라왔어요. 걱정돼서. 멀리서 봤는데 보기가 다친 것 같아서 뛰어왔어요. 동수는 화가 났습니다. 집에 누가 있어? 어머니는 어쩌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웃 아주머니도 부탁드렸고요. 아버지 혼자는 안 돼요. 동수는 뭐라 하려다 말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간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왔으니 어쩔 수 없지. 준호는 보기를 살폈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네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보기는 여기 두고 우리 둘이 져가자. 다른 방법이 없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더 많이 질게요. 동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무리하면 안 돼. 같이 나눠지자. 배추와 물을 지게에 나눠 실었습니다. 동수가 40kg, 준호가 30kg. 무겁습니다. 어깨가 눌립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입니다. 발이 푹푹 빠집니다. 지게가 흔들립니다. 무게 때문에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동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분쯤 걸었습니다. 어깨가 쓰립니다. 허리가 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준호도 힘들어합니다. 숨소리가 거칩니다. 아버지, 잠깐만 쉬어요. 동수는 멈춰섰습니다.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어깨를 주무릅니다. 뼈가 아픕니다. 준호도 지게를 내렸습니다. 얼굴이 빨갛습니다. 땀이 흐릅니다.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동수는 걱정됐습니다. 아들이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야, 너는 여기 남아있어. 내가 혼자 갈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혼자 어떻게 다 지고 가요. 저도 갈래요. 동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공부해야 할 몸이야. 무리하면 안 돼.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쉬셔야 해요.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동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아. 3분쯤 쉬었습니다. 다시 지게를 졌습니다. 준호도 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춘천이 가까워집니다. 멀리 마을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동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깨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8시 30분. 이미 장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늘어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모두 찼습니다. 동수는 빈 구석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배추와 물을 펼쳐 놓았습니다. 싱싱한 화천 배추요. 눈 맞고 자란 달디단 무. 목청껏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에 상인들에게만 갑니다. 동수는 조급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준호도 함께 외칩니다. 신선한 배추 사세요. 무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겨우 배추 3포기, 무 5개를 팔았습니다. 2,500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다 못 팔면 어떻게 하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알릴게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준호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구석에 신선한 배추와 무 있어요. 화천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몇 사람이 관심을 보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얼마예요? 동수가 대답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500원, 무 하나에 300원입니다. 아주머니가 배추를 살폈습니다. 싱싱하네요. 5포기 주세요. 동수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추 5포기를 싸줬습니다. 2,500원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팔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줄어듭니다. 정오가 되자 장터가 한산해집니다. 동수는 초조해졌습니다. 아직 배추 15포기, 무 30개가 남았습니다. 더 싸게 팔아야 하나? 동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싸게 팔면 목표 금액을 못 채웁니다. 그렇다고 안 팔면 다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입니다. 옷차림이 깔끔합니다. 여기 배추 무다 얼마요? 동수는 계산했습니다. 배추 15포기에 7,500원, 무 30개에 9,000원, 합쳐서 16,500원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1만 원에 다 가져갈게요.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너무 싸지 않습니까? 남자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다른 데 가볼게요. 동수는 급했습니다. 잠깐만요. 12,000원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11,000원. 더는 못 올려요. 동수는 괴로웠습니다. 4,500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안 팔면 다 버리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돈을 주고 배추와 물을 가져갔습니다. 동수는 손에 쥔 돈을 받습니다. 총 16,000원. 목표는 3만 원이었습니다. 절반밖에 못 모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충분해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하다. 많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의 등록금, 순자의 약값. 이 돈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은 잿빛입니다. 하느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동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했는데, 보기도 다쳤는데, 결과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등록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고생하면 안 돼. 준호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더 고생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동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의젓한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미안하다. 무능한 아버지라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고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예요. 동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자. 동수는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빈 지게를 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돌아가는 길, 희망 없이 돌아가는 길, 중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보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는 아직 부었습니다. 동수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보가. 소용없었어. 보기는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빛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갑습니다. 동수의 마음은 더 차갑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동수와 준호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보기도 다리를 절뚝이며 따라왔습니다. 세 식구의 발걸음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순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수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문을 열자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녀왔소. 순자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동수가 급히 말렸습니다. 괜찮소? 누워 계시오. 준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밥 차릴게요. 동수는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장은 잘 됐어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그랬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는 손에 쥔 돈을 꺼냈습니다. 16,000원. 이게 전부요. 순자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벌었네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 순자는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게 더 중요해요. 동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여윈 얼굴, 창백한 입술.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당신, 미안하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린 함께 이겨낼 거예요. 준호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드세요, 아버지. 보리밥과 된장찌개. 반찬은 김치뿐입니다. 하지만 동수는 감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식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힘들지만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자러 갔습니다. 동수는 순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수술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순자는 웃었습니다. 봄까지 기다려요. 봄 농사 잘 되면 그때 해요. 동수는 불안했습니다. 봄까지 버틸 수 있겠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 강해요. 당신 아내잖아요. 동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될 거예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잖아요. 장학금도 있을 거예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순자는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마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날 밤 동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헛간으로 갔습니다. 보기를 확인했습니다. 다리 부기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약초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가 조금 나아졌구나. 보기는 동수를 보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동수는 보기에게 여물을 줬습니다. 푹 쉬어. 이제 한동안은 편히 있어도 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동수는 밭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에 다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봄 농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이웃집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60대 노인입니다. 동수 씨, 어제 장 다녀왔다며?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네. 다음 주에 내가 장에 나가는데 혼자 가기 힘들어서 같이 가줄 수 있나? 동수는 생각했습니다. 또 장에 간다는 것. 하지만 보기가 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기가 다쳐서 달구지를 못 몰겠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달구지 있네. 자네가 보기만 쉬게 하고 같이 가주면 되네. 그리고 자네 배추 묻어 있으면 내 것이랑 같이 팔아주게. 장사 경험이 필요해서 말이야. 동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배추무는 다 팔았는데요. 김 씨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 밭에 남은 게 많네. 같이 팔고 이익을 나누세. 자네가 팔아주면 난 편하고 자네도 돈을 벌 수 있잖아. 동수는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 씨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돕는 거지. 다음 주 수요일에 가세. 준비해 두게. 김 씨가 돌아갔습니다. 동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이웃의 정. 동수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날 오후 동수는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동수 씨, 준호 대학 간다며? 축하하네. 동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마을 청년회에서 장학금을 준비했네. 우리 마을에서 대학 가는 학생 돕자고 말이야. 준호한테 20만 원 줄 수 있네.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20만 원이요? 이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았네. 다들 준호 자랑스러워 하거든. 동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님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린 한 가족 아닌가. 서로 도와야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장학금을 준대요. 20만 원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마을 분들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동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감사 인사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1만 6천 원에 20만 원이 더해지면 21만 6천 원. 등록금은 부족하지만 첫 학기는 어떻게든 낼 수 있습니다. 동수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다음 주에 김씨 어르신이랑 장에 가기로 했소. 거기서 또 돈을 벌 수 있을 거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밤이 되었습니다. 동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습니다.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이웃에, 가족에게,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왔습니다. 동수는 김 씨와 함께 장터로 갔습니다. 이번엔 김 씨의 달구지를 탔습니다. 보기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 씨의 배추와 물을 펼쳐 놓았습니다. 동수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싱싱한 배추요. 달디단 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배추를 샀습니다. 물을 샀습니다. 동수는 열심히 팔았습니다. 값을 깎아달라는 사람에겐 조금 깎아줬습니다. 많이 사는 사람에겐 덤을 줬습니다. 정오가 되자 물건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김 씨가 웃었습니다. 동수 씨, 장사 수완이 좋구만. 동수도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돈을 세어봤습니다. 총 25,000원. 김 씨가 말했습니다. 반씩 나누세. 12,500원씩. 동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물건인데 제가 이렇게 많이. 김 씨가 고집했습니다. 약속대로 하세. 자네가 팔아줬으니 당연히 받아야지. 결국 동수는 12,500원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수는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무겁긴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동수가 웃었습니다. 잘 됐소. 12,500원 벌었소. 순자도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준호가 계산했습니다. 16,000원에 12,500원, 그리고 장학금 20만 원이면 228,500원이에요. 1학기 등록금 충분해요. 동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됐구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봐요. 말했잖아요.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동수가 장에서 사온 두부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푸짐한 식사였습니다. 세 식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두 분 편하게 해드릴게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우리 아들 잘할 거야. 순자도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우리한텐 제일 큰 성공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동수는 마루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입니다. 이웃의 도움, 마을의 사랑, 가족의 믿음. 그것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동수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모두. 동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봄이 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거의 다 녹았고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동수는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배추와 물을 심을 것입니다. 보기의 다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절뚝거리지 않습니다. 동수는 매일 아침 보기에게 여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보가,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우린 어떻게 했을까? 순자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동수가 장에서 번 돈으로 좋은 약을 샀습니다. 한약방에서 지어온 약을 매일 다려 먹였습니다. 기침이 줄어들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여보, 이제 일어나도 되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무리하지 마시오. 조금만 더 쉬시오. 하지만 순자는 고집했습니다. 집안일을 너무 오래 놓았어요. 이제 제가 해야죠. 결국 순자는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동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언제든 도울 준비를 하며 3월 중순 준호의 입학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수와 순자는 준호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 긴 여행이었지만 가슴은 설렜습니다. 서울대학교. 웅장한 정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수는 감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를 다니는구나. 순자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꿈만 같아요. 입학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학생들,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들, 동수 부부도 그 안에 섰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 부끄러웠지만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총장님의 축사, 신입생 대표 선서, 준호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호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순자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건강 잘 챙기고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우리한테 제일 큰 효도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졸업하고 좋은 직장 구해서 두 분 편하게 해드릴게요. 동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해. 조급해하지 말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오후에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화천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동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기 길을 갈 거야. 난 여기서 내 길을 가면 돼. 집에 도착하니 밤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습니다. 동수는 순자와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당신, 우리 잘해왔소? 순자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덕분에 준호가 대학 갔잖아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소? 마을 사람들, 이웃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눈보라 속에서도 장터까지 갔잖아요. 동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월의 그 추운 새벽. 보기와 함께 걸었던 길. 미끄러지는 달구지를 붙잡았던 순간. 그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소. 순자가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수술 걱정은 덜었어요. 몸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봄 농사 잘 되면 그때 병원 가서 정밀 검사나 받아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소. 꼭 검사 받으시오. 순자가 웃었습니다. 당신도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4월이 되었습니다. 동수는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배추씨, 무씨,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이 씨앗들이 자라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김씨 어르신이 밭에 왔습니다. 동수씨, 올해는 나랑 함께 더 큰 밭을 읽어보세. 내가 땅 좀 빌려줄 테니 같이 농사 짓고 수확도 나누세. 동수는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씨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자네 일 잘하는 거 봤으니까. 나도 나이 들어 혼자 하기 힘들거든. 동수는 김씨와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읽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5월이 되자 새싹이 자랐습니다. 초록빛 배추잎, 무청,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매일 밭을 돌봤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준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동수는 순자와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다음 달에 장학금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두 분 건강 잘 챙기시고 보기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는구나. 동수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6월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을 잘 드셨나 봐요. 이 정도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동수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요.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 걱정, 두려움,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7월, 준호가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학금 받았어요. 2학기 등록금 걱정 없어요. 동수와 순자는 아들을 축하했습니다. 잘했다, 아들. 준호는 밭일도 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저녁에 세 식구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법학 공부하는 건요. 아버지 같은 농민들을 돕고 싶어서예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요. 동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훌륭한 꿈이구나. 순자도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랐네. 8월 말 준호는 다시 서울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보기를 찾아갔습니다. 보가,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학교 갈 수 있었어. 보기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동수의 밭에는 배추와 무가 탐스럽게 자랐습니다. 김씨와 함께한 밭도 풍년이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자리를 미리 잡았습니다. 물건이 잘 팔렸습니다. 동수는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정직하게, 친절하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머니가 무거웠습니다. 순자에게 돈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가을 농사 대박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 덕분이지. 김씨 어르신, 이웃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당신과 준호. 그날 밤 동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겨울의 그날, 눈보라 속을 걸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삶이란 게 그런 거구나. 동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 힘들 때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준다는 것. 절망 끝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 순자가 나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동수가 웃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소. 순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 동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복받았소. 좋은 아들, 좋은 이웃, 건강.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소.
순자는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전 행복해요.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들, 사랑으로 함께 걸어온 사람들, 창밖에서 보기가 울었습니다. 음매, 동수가 웃었습니다. 보기도 행복한가 보오. 순자도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 행복하죠.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화천의 작은 집, 그 안에 가득한 따뜻함, 겨울을 이겨낸 사람들의 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1985년 봄, 박동수는 56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묵직했지만 그 안에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김장도 담그고 모임도 나갑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말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계속 장학금을 받으며 우등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을 돕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법률 상담 봉사활동을 하며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약자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18살이 된 늙은 소지만 여전히 달구지를 끕니다. 동수와 보기는 이제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15년이 아닌 18년을 함께한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김씨 어르신과의 동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더 큰 밭을 일구며 마을에서 알아주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김씨는 종종 말합니다. 동수 씨 만나서 내 노년이 풍요로워졌네. 그 겨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냅니다. 동수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1982년 2월의 그 새벽. 보기와 함께 떠났던 길. 미끄러지는 달구지를 붙잡았던 순간. 절망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갔던 그 시간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 절망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짐이 무겁고 길이 험해서 주저앉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박동수도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 번 쓰러질 뻔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기가 함께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함께했습니다. 이웃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을이 힘을 보탰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것입니다. 힘들 때는 쉬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겨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눈보라가 멈추면 햇살이 비춥니다. 박동수가 그랬듯이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힘, 꿈을 위한 힘, 삶을 위한 힘. 그 힘을 믿으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힘든 길도 함께하면 갈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박동수가 눈보라를 뚫고 걷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준호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순자가 병상에서 가족을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눈보라는 언젠가 멈출 것입니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걸어가세요. 화천의 작은 집에서 박동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창밖에서 보기가 울음소리를 냅니다. 저녁 하늘에 첫 별이 뜹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